이번에 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S에 투자한 고객이 이자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것이 전체의 96%를 차지합니다. 우리은행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원금의 95%, 하나은행에 투자한 사람은 원금의 56%를 손해보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3,654명이 7,326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판매 8,224억의 89.1%를 차지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고객의 손실은 내버려 두고 자신들은 이득만 챙기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번 DLS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은행에서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파생 상품을 파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일반 고객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파생 상품을 판매한 것은 투자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발생한 금융 참사는 은행의 탐욕적 이윤 추구가 불러온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작 1% 내외의 추가 수익을 더 얻는 데 불과한 반면에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만 1% 수익을 얻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방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첫 번째, 하나은행에서 금리 연계 리자드 전문 투자형 사모증권, 즉 이번에 사고가 난 파생 상품입니다. 이것을 권유하길래 고객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객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품 권유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은행 측에서는 월별, 분기별 수익률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계속 발송해 왔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로 내려가서 은행에 전화를 해보면 수익률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음에도 담당자는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즉 마이너스 40%까지는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판매 기회까지 놓치게 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내가 받을 수익의 50%, 마이너스 50%만 손실을 본 것으로 착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얻은 수익의 일부가 손실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원금 손실은 거의 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10,000원을 투자해서 1% 수익을 주는 상품에 100원의 수익을 내야 되지만 마이너스 50% 수익이 난다면 100원 수익을 못 받고 50%는 50원이 손실이 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반 손실인 5,000원 손실이 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파생 상품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약 1,500명 중에 40% 이상인 612명이 65세 이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상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완전한 불완전 판매를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행이든 그 누구든 못된 짓을 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국가는 보여줘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기관의 책무입니다. 이를 방기할 경우에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금융당국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완전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는데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파생 상품의 설계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의 설계자가 설계할 때 이 상품의 위험도, 특성 등을 본인은 완전히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또 이것을 판매 주체인 은행에 정확히 알려줬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은행이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둘째, 불완전 판매로 확인되는 순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의도한 부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탐욕적 이윤 추구에 대해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원금이 깡통 날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조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 손실이 5%나 10% 이내 보수적인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금융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저는 한화증권이 주관사로, 한화증권, 이베스트 증권이 주관사로, 나이스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회사로, 또 KTB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로 삼각체제로 짜고 친 정말 중국 국조에너지 화공 집단의 부도가 정말 눈앞에 도래하는 그 채권을 펀드에 숨겨서 판 그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증권사가 이런 짓을 하고 부도가 뻔히 날 것을 일반인들에게 숨겨서 팔고, 또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는 이런 파생 상품을 은행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완벽하고도 완전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거,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라지게 이번에 철저하게 가려내지 않으면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해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